위생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의 포인트는 욕창간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위생, 이제, 아무래도 청결을 해야, 여러 가지 감염도 방지를 하고, 또 따뜻하게 목욕을 해야, 말초혈관 이완이나, 혈액순환 증진, 여러 가지 근육 이완, 이런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간호? 그래서 침상 목욕을 하는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움직일 수 없는 무의식 환자라도 침상 목욕할 때, 이제 설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요구를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목욕하다 보니까 좀 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감기 걸리니까 또 커튼이나 스크린 쳐서 프라이버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 벗기고 씻는 게 아니라 씻을 부위만 이렇게 열어두고 나머지는 다 덮어주고, 그리고 또 교환해가지고 씻을 때 열어주고 나머지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물수건으로 이제 목욕 장갑 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제 간호조무사랑 이제 먼 쪽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곳은 나중에 씻어라. 그래서 눈부터 씻어주는데, 눈을 씻을 때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코 이렇게 눈이 있으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씻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누 사용하면 눈 따갑겠죠. 그래서 쓰지 말고, 네, 눈 주위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줘라.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씻을 때는 말초에서 중심, 그러니까 손끝에서 이렇게 몸통 방향으로 해야 정맥이 이렇게 피가 올라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리고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등을 할 때는 보기로 엎드리거나 아니면 측위로 하는 게 좋겠죠. 보기가 불편하다면. 그리고 앙하이 상태에서 회원부 닦아주고, 그 다음에 다 치우고 환희 갈아입히고 혼입을 교환하고, 필요하다면 구강 손톱, 머리 간호 등 이런 거 해주는데, 손톱 간호 할 때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너무 바짝 자르지 않기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간호 실기 부분에 이렇게 뭔 놈의 온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은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기책에 나오는 온도들을 그냥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신생아들 목욕을 한다든지 좌욕, 관장 용액은 몇 도로 준비해놔요 하면은 그냥 40도로 외우세요. 40도로 외우고, 근데 침상 목욕은 40도가 적당한데, 그러면 이제 물이 식잖아요. 그래서 식는 온도 생각해서 40도보단 조금 높게 43에서 46도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신생아 목욕, 좌욕, 관장 용액은 40도, 침상 목욕은 조금 높게 43에서 46도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온요법이라고 이제 우리 온팩이나 온찜질 할 때 있는데, 걔는 뜨거워야 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46도에서 50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언저리로 기억을 하더라도 이제 52도 이런 건 너무 뜨거워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한 이 정도 수치로 외우시면은, 네, 문제 푸시는데 좀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내에서 적정하다 이렇게 하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 돼요. 근데 입원실은 아무래도 환자가 있어서 좀 덥게 20에서 22도로 하거든요. 근데 목욕할 때는 춥잖아요. 그래서 좀 더 높게 22에서 24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신생아들은 더 따뜻하게 24에서 26도로 하고 있고요. 이제 보육기, 미숙아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보육기들 있잖아요. 이건 더 높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소스 좀 짜증나요. 그래서 그냥 33도로 그냥 외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육기 온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적정 습도는 40도에서 60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호흡기 질환 환자들한테는 습도를 높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70%로 봐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적정 습도가 40도에서 70% 이렇게 돼 있는 책도 있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네, 적정 습도는 40도에서 60도가 적당한데, 호흡기 질환자는 좀 더 높여서 70%까지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높여서 그래 호흡기 질환자한테 더 높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80%가 넘어가면 곰팡이 펴서 안 돼요. 80%는 곰팡이 펴서 안 되고,
40% 이하는 너무 건조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적정 습도 이거 나중에 보건간호 이쪽에서 공중보건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네, 40도에서 70%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40에서 60%로 기억하고 호흡기 질환자는 습도를 좀 더 높여줘야지 하고 70%로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뭐 부분 목욕은 이제 다 하면 힘드니까 부분적으로 뭐 하는 목욕이겠고, 통목욕. 네, 얘는 우리가 침대에서 물을 준비해가지고 대야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식어버릴 일이 없으니까 얘는 40도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20분 이상 물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환자가 목욕하니까 프라이버시 지켜줘야지 하고 문 잠그고 나가버려도 안 돼요. 목욕 중이라고 이렇게 하되 반드시 열 수 있게 뭔 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지켜봐 줘야 되고요. 편마비 환자라면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고 나와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 미끄러지지 않게 뭐 난간이라든지 뭐 안전의자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목욕 중에 환자가 실신했다 이러면 1순위로 뭐 해야 되나요 하면은 배수구 열어서 물을 빼줍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뭐 해야 되죠? 하면은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해주는 거예요. 머리를 수평으로 눕히고 다리를 들어서 트렌델렌버그 체위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1순위는 물부터 뺀다. 이게 문제에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주 살펴보고 문 잠그면 못 여니까 이런 거 봐줘야 된다. 그래서 통목욕 온도 20분 이상 있지 마라.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목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냉목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뜻한 물로 하다가 점점 이렇게 좀 차갑게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욕이고요. 네, 온목욕은 이제 당연히 따끈한 물에 하는 거겠죠. 그래서 45에서 46도. 그래서 온몸을 뜨거운 탕에 이렇게 딱 하면은 근육 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겠죠. 그다음에 냉온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네, 이러면 더 혈액순환이 뭐 촉진되는 뭐 하나의 치료적 목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심질환자들, 그러니까 좀 순환기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있으면 안 좋아요. 그럴 땐 이 온도차를 조금 줄이기도 해요. 그리고 중조 목욕, 전분 목욕, 뭐 미온 목욕인 애들은 가려움증 있을 때 뭔가 소양증? 이런 가려움 소양증에 좋은 목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면 좀 가려움이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미온수 스펀지 목욕 같은 경우는 이제 고열 환자한테 하는 건데 미온수예요. 그래서 찬물로 열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체온보다 조금 낮은 정도로 이렇게 한번 물을 씻어줘서 체온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증발되면서 열이 떨어지게 하는 거고요. 너무 계속하면 안 좋고, 네, 이제 환자가 오한을 호소하면 즉시 중단을 하죠. 그래서 서해부나 겨드랑이 뭐 요 정도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냥 한번 미온수로 닦아주는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좌욕은 아까 40도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회원부 직장 주변에 이렇게 습열을 제공해서 염증도 감소하고 혈관 우려를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알코올 목욕은 뭐 미온수 스펀지 목욕과 뭐 비슷한 역할이에요. 해열 목적이고요. 그리고 뭐 회원부 간호? 이거는 뭐 이제 회원부 수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산모들 이런 거? 그래가지고 회원부를 청결하게 해주고 감염 위험 낮춰주고 뭐 이런 건데 포인트가 될 만한 게 이제 뭐 배행 아이를 해서 회원부 간호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부분만 열고 나머지는 다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음순을 벌려서 깨끗이 닦아주는데 방향이 치골에서 항문 방향으로만 해야지 역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유치도뇨관 환자들도 뭐 소독솜 사용해서 뭐 닦아주기. 그다음에 뭐 그냥 뭐 회원부 주변 깨끗이 해주고 말려주고 잘 살펴보고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등 마사지 하는 방법인데, 보기를 하는 게 좋은데 보기가 아무래도 엎드려 있는 자세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는 측위로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압법이 있는데 윤활법 2회, 지압법 2회, 경타법 2회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면 아무래도 근육 이완 긴장을 좀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자극하겠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할 때는 로션을 사용하지만 알코올을 사용하면 안 돼요.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손하고 뭐 이런 로션 같은 액체 미리 데워놔야 환자가 차갑지 않겠고, 그다음에 손톱을 짧게 해놔야 환자 피부 다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악성 종양 환자 마사지하면 퍼지겠죠. 혈전성 정맥염 환자도 마사지 안 되고요. 피부염 환자도 안 되고, 뭐 골절 환자, 뭐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마사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따뜻한 물하고 비누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목욕한 다음, 목욕 후에 이렇게 하면은 더 마사지가 효과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경찰법은 뭐냐면 이렇게 손바닥을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 그다음에 윤활법은 살짝 꼬집듯이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 지압법은 이렇게 누르는 거, 그다음에 경타법은 말 그대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용어 참조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 간호는 그냥 머리 감는 거죠, 뭐. 그래서 뭐 머리 감는 방법 이거 당연한 거니까 뭐 긴 머리는 뭐 세 부분으로 나누고 뭐 손톱 끝으로 이렇게 손톱으로 하지 말고 손 끝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라는 거. 네, 이렇게 두피 이거는 우리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눈에 샴푸 안 들어가게 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라. 그리고 구강간호 이제 부드러운 칫솔물로 이렇게 칫솔질을 해줘도 좋고, 그 다음에 지간 칫솔 사용하면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특별 구강간호라고 해서 이제 무의식 환자나 아니면 뭐 연화장애 있는 환자, 뭐 과도하게 구강이 건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너무 깊숙이 닦아버리면은 구토 위험이 있어서 네, 깊이 닦지는 말고 네, 치기를 하고 턱을 아래로 끌어당겨서 그 위에 이제 곡반을 대줘서 이렇게 흐르는 거 이렇게 대주고요. 그 다음에 칫솔 대신에 뭐 긴 면봉이나 서랍자에 과산화수소 묻히면 좋다고 해요. 과산화수소가 백태 제거 및 죽은 조직 제거에는 효과적인데 이게 치아를 좀 상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서는 이제 뭐 깨끗이 헹궈주는 것 이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닦아주고 과산화수소로 닦아주고 네 헹궈주고, 그 다음에 뭐 입 주변에 글리세린이나 뭐 잇몸, 입술 이런 거 마르지 않게 이렇게 간호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의치는 좌우로 흔들어 빼면 안 돼요. 위아래로 흔들어서 이제 공기를 빼주고, 그래서 빼주면 이제 세면단에 수건을 깔아둬라,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의치가 비싼데 세면대에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수건 같은 거 미리 깔아두고 미온수로 그냥 헹궈주고 전용 세제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보관할 때는 불투명한 물통에 물 같은 거 담아서, 안 그러면 말라서 뒤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강간호 해줘라 이런 내용인데, 이제 미온수를 쓰는 이유가 뜨거운 물 사용하면 변형이 되고, 물 속에 넣어주는 이유가 마른 상태이면은 모양이 틀어지거든요. 그리고 구강이 건조하면 의치가 잘 삽입이 안 되니까 입도 헹궈주고. 왜 불투명한 통에다 넣냐면 의치가 보기가 좀 안 좋은데, 그쵸? 그래서 투명한 통보다는 불투명한 통.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발간호인데 당뇨 환자 하면은 발간호를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당뇨 환자는 아무래도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가지고 상처가 나면은 잘 안 아물어요. 그러면 되게 곰기가 쉽고, 그러면 이제 발이 다치면 나중에 이거 절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발간호를 잘 해줘라. 당뇨 환자는 발이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발이 안 다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 있으려면은 양말을 신어줘야 되고, 샌들 신으면 아무래도 맨발 노출되니까 다치겠죠. 그래서 샌들 신지 말아라, 뭐 요런 거. 그리고 뺄 발을 씻어주고 잘 건조시켜라. 그 다음에 화상 너무 뜨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40도씨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매일 양말 갈아 신고 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당뇨 환자들은 발톱을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어 줘야 돼요. 왜냐면 괜히 발톱 자른다고 상처 나면은 안 아물어서 이제 곰고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발가락 틈 사이는 오일류
이런 걸 발라주고요. 발등 뒤꿈치는 로션을 발라주세요. 그래서 건조해서 건조함으로 인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발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욕창이에요. 욕창 이거는 시험 문제에 1개 이상 나오는 요 파트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욕창 파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간호실기에서 나름 중요하게 보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욕창은 왜 생기냐면 우리가 장시간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이렇게 누르는 요 압력하고 마찰력과 이렇게 응집력으로 이렇게 피부에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냥 피부가 괴사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래 누워 있어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피부가 점점 괴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욕창의 단계가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욕창 예방법하고 욕창이 발생됐을 때 요 방법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창 초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좀 주변이 붉어지는 거, 그러니까 욕창에 기미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딱 봤더니 뭔가 청골이나 아니면 뼈 튀어나온 주변에 이렇게 뭔가 붉게 발적이 있고 열감이 난다. 이게 1단계예요. 이럴 때는 마사지, 알코올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양소를 풍부하게 해줘서 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고 체위 변경 더 자주 해주고 관절 가동 운동 해주면 좋겠죠. 그다음에 2단계는 여기서 더 발전이 돼서 궤양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피부가 진피까지 닫히고 뭐 이렇게 포진도 올라오는 상태. 3단계는 피하 조직을 넘어서 피부가 두껍게 날아간 상태고 4단계는 이제 뼈 지지 조직까지 완전히 깊숙하게 조직이 괴사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욕창이 어느 부분에 잘 생기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앙화이로 보통 누워있으니까 앙화이로 누워있을 때는 뭐 어깨 요 견갑 부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골 부위 요런데 발뒤꿈치 요런데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뭐 측위로 있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귓바퀴라든지 뭐 어깨 부분이란지 뭐 이런데 아니면 대퇴부 요런 쪽 여기에 아무래도 욕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많이 생길 거예요. 이거는 그림 보면서 하면은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욕창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2시간에 한 번씩 체위를 변경해줘요. 근데 이미 욕창이 발견됐다, 이미 빨갛게 된 걸 봤다 이러면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요. 그리고 환자를 끌면은 그 마찰에 의해서 욕창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끌지 말고 반드시 들어줘라.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보기인데 보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2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그래서 체위를 변경해주고 이제 보기 같은 경우는 뭐 사지마비 환자라든지 아니면 척추 손상 환자 이런 환자는 못하겠죠. 그래서 초기에 욕창이 생기는지 잘 봐주고 침구류가 깨끗하고 건조해야 돼요. 그래서 침대에 주름 없이 팽팽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보기로 잘 나와요. 침구에 이렇게 구김이 안 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땀이 심하다면 뭐 파우더 마사지 이런 거 해주는데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마사지가 참 좋아요. 하지만 욕창이 발생했다 이러면 마사지 하면 안 됩니다. 요 차이 알아두세요. 욕창 예방에는 마사지가 좋습니다. 하지만 발생하면 마사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헷갈리기 쉽죠. 그리고 욕창이 생겼다면 반창고 붙이면 안 되고 또 압박이 심한 부위 이렇게 뼈 툭 튀어나온 부위에는 특수 패드나 아니면 양털 가죽 이런 거 대주면 좋겠죠. 아니면 특수 매트리스 이런 거 써가지고 좀 혈액순환 촉진해주는 이런 특수 매트리스거나 아니면 뭐 가벼운 마사지 운동시켜주면 좋아요. 그리고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이런 영양이 풍부한 시기는 욕창 예방에 참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욕창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체위를 더 자주 변경해줘야 돼요. 더 자주 변경해주고 항생제 써가지고 이제 감염 안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 해줘서 혈액순환 촉진하는데 마사지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영양분 많이 먹으면 네, 좋겠죠. 그리고 심한 욕창은 이제 피부 이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욕창 드레싱에는 알코올 사용을 안 하고 과산화수소, 뭐 생리식염수, 포비돈 이런 거를 뭐 사용한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점책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상 온도 이런 걸 보면 좋은데 실내 온도, 그 다음에 목욕 온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목욕물을 준비하는데 보통은 40도가 물의 온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침상에 목욕하면 물이 식잖아요. 그거 생각해서 43에서 한 46도로 좀 40도보다 높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고 눈은 안에서 바깥으로 닦고. 이제 목욕 순서를 보자면 이제 뭐 얼굴부터 닦아주고, 그 다음에 목, 팔, 가슴, 배, 다리, 등, 음부, 회음부 요 순서대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옷을 입고 벗을 때 먼저 건강한 쪽 옷부터 벗고, 그 다음에 아픈 쪽 벗으면서 이제 수액 이렇게 꺼내주면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탈의할 때 네, 탈의할 때는 건강한 쪽 먼저 벗고, 그 다음에 아픈 쪽 이렇게 빼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는 수액 라인을 먼저 끼운 다음에 아픈 쪽 입고, 건강한 쪽을 입는 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옷을 입을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요 순서가 아무래도 그림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뭐 편마비 환자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옷을 입고 벗는지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통목욕, 실내 온도는 24도, 물의 온도는 40도. 문 잠그면 안 되고, 뭐 사용 중이라는 표지판 걸어두면 좋겠죠. 그리고 20분 이상 목욕하지 말고 현기증이나 환자가 쓰러졌다 이러면 먼저 물부터 빼줘라. 그리고 트렌델렌버그 체이 해줘라.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욕을 하는데 좌욕할 때, 회음부가 나올 때 적절한 온도는 40도. 그리고 뭐 특별 구강 간호 이렇게 해주는 경우 과산화수소로 백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잘 헹궈줘라. 의치 관리는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빼고, 파손 방지를 위해 꼭 수건을 깔고, 그다음에 미온수로 헹궈주고, 불투명 용기에 물을 넣어서. 왜냐면 고온은 변형이 일어나고 건조하면은 의치가 틀어진다 했어요. 발간호는 잘 씻고 잘 건조하고, 그리고 일자로 다듬고 맨발로 안 다니고, 그다음에 발가락 사이는 오일류, 발등 뒤꿈치는 로션류를 발라서 상처를 방지해줘라. 이건 당뇨병 환자 발간호랑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욕창,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욕창 예방에 좋은 점과 욕창이 발생했을 때 하면 안 되는 거, 이걸 잘 봐주셔야 되고요. 1단계는 발적 이렇게 좀 빨갛게 보이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피부가 빨갛게 뭔가 보였다, 욕창이 발생됐다 이러면 마사지, 알코올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 잘 해주고 영양소 더 풍부하게 주고. 그래서 예방 간호를 위해서는 2시간에 한 번씩만 체위 변경해도 돼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도 많이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하지만 욕창이 발생됐다 이러면은 마사지 금지예요. 뭐가 다른지 알겠죠? 마사지는 욕창 예방에 정말 좋아요. 하지만 피부가 빨갛게 돼서 욕창이 1단계라도 발생되는 순간 마사지는 절대 금지입니다. 요게 함정으로 나오기 쉬운 포인트예요. 그리고 압박 심한 부위에는 뭐 특수 패드 더해준다든가, 뭐 특수 매트리스, 욕창 방지 매트리스 이런 거 써주고, 침구류 깨끗하고 건조하고 주름 없이 팽팽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욕창 치료를 위해서는 아까 2시간에 한 번이었잖아요. 1시간에 한 번마다 더 체위를 자주 변경해 주고요. 드레싱 해줘야겠고, 욕창에는 알코올 절대 쓰면 안 돼요. 네, 알코올은 멀쩡한 피부에 쓰는 거예요. 멀쩡한 피부에 주사 맞기 전에 이렇게 해줄 때 쓰는 거지. 욕창은 일단 빨갛게 됐다 이러면은 절대로 알코올과 마사지가 금지한다는 점, 그런 거 꼭 알아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욕창과 더불어 개인위생 간호 한번 살펴봤습니다.